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가 오는 6월에 진행될 제5차 세미나를 앞두고 준비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류회는 이번 세미나가 중국 선교와 관련해 단일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중국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류는 2003년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 종교국과 양회 지도자를 만나 친분을 다졌던 박종순 목사의 섬김이 양국 기독교 교류에 물꼬를 튼 것입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는 2006년까지 모두 4차례 진행하면서 양국의 기독교 교회와 신학, 이단과 선교 등의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6월 한국에서 진행되는 제5차 한중 기독교 교류회를 준비하는 세미나는 대중국 선교의 단일화 창구로서 최선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박종순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고 우직하게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교는 함께 울고 웃고 나누는 소통이라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함께하는 한국교회. 그래서 함께하다 보면 공동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 공동 분모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박봉수 목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중국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들만의 독특한 중화 사상과 55개 소수민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중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기독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교회가 중국의 빈부격차 등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지고 지금 중국 내에 어려운 그늘진 곳을 가서 좀 터치해 주므로 중국의 이 빈부격차나 이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데 기독교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중 기독교 교류회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강연을 한 이영훈 목사는 한중 기독교 교류를 통해 신학교육 강화와 이단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교회가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생태계 등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정의 그 가치를 중요시하고 또 사회에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그 근본적인 그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좀 앞으로 중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면을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편 5번째로 열리게 되는 한중 기독교 교류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기독교는 서구에서 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시아 지역 선교 활동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 스스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아시아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선교를 목표로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2014 아시아 리더스 서밋을 함께 준비한 홍성훈 목사는 세계에서 아시아 인구는 가장 많은 반면 복음화율은 가장 낮다며 아시아에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서구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스 포 아시아.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손에 의해서 복음화시키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개막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은 교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담임 목사들이 주체가 돼 아시아 선교에 대한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다음 서밋 장소와 연합의 비전을 정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아시아 지도자들은 향후 다양한 문화와 성향을 지닌 아시아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에 대한 큰 과제를 공통된 비전으로 정하고 활발한 정보 교환과 긴밀한 관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무슬림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문제를 겪어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험은 한국 기독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복음화가 이제 막 시작된 중국에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값진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서밋 장소로 지목된 말레이시아의 글래드 타이팅스 교회 빈센트 레오 목사는 앞으로 아시아 선교 문제에 한국 교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main purpose is basically networking. So we network, we encourage one another. But after that we also would like to strategize, to come up with strategies on how we can be more effective in blessing the nations, in encouraging the pastors, in working with Asian leaders. 한편 다음 아시아 리더스 서밋은 내년 9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토론회를 포함해 말레이시아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기타 소득 범주에 별도로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이유로 교회의 반발을 샀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은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기재부는 또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로 공제했던 내용을 수정해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총회 등 주요 단체와 교단 대표들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종교인 납세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가 4월 20일에 드려질 부활절 연합예배에 더 많은 교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부활절 예배 점검을 위한 실무 총무단 회의를 열고 이번 주까지 참여를 원하는 교단의 추가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5명인 상임위원장단에 1명을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소속교단들이 참여해온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한기총 회원교단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준비비는 이단 의혹이 없는 등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단에 한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단 연합 방식으로 추진돼 부활절 당일 새벽 5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약 2,000명의 교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드려집니다. 준비위는 오늘 10일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교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갖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3일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앞서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물질과 권력, 명예로 인해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며 최근 교회가 보여준 교회 매매와 도덕적 윤리 불감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찍고 있는 원인이라며 권력을 위한 역사 부정과 이를 정당화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이 한국 사회를 절망으로 빠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끝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며 고난주간을 맞아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자발적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교회 일치운동을 언급하며 예수님이 겸손과 희생으로 자신을 허무신 것처럼 개교회의 벽과 교단의 벽, 교회와 세상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이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동엽 총회장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 일각에서 동성애 문제를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이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도모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윤리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총회장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우리가 만인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선교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또 동성애 문제를 치유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적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장통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에 대해 군대 내의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군 기강해이, 전투력 저하 등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근 무장괴한들이 한 교회를 습격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복면을 쓴 서너 명의 무장괴한들이 케냐 제2의 도시 몬바사 시나이 지역에 있는 기쁨 예수교회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약 2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습격으로 교회의 60대 경비원과 부목사인 필립 마셀라 암베스타 씨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바사 교구의 월리바드 라고 신부는 무장괴한들이 최근 콘솔라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시작으로 예수기념교회 그리고 이번에는 기쁨 예수교회까지 공격했다며 모두 사전에 계획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신부는 또 계속되는 교회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몬바사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또 교회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인이 멈추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6월 6일 목포 용당장로교회에서 제28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교사가 온다를 주제로 열리며 한신대 박경철 교수, 샬롬 찬양단 고지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 실천 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 레시피 30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아이템 30가지를 각 생활 영역에서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학교 영역, 직장 영역, 가정 영역, 교회 영역, 사이버 영역 등으로 분류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오늘 19일 대학 특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예 재즈 색소포니스트 가딘 루이스를 초청합니다. 가딘 루이스는 재즈 감성으로 편곡된 가스펠을 연주할 예정이며 공연 후에는 가스펠 음악의 역사와 현대 음악과의 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남북 하나재단과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일 북한 이탈 주민 초기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착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탈북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그룹홈과 공부방의 열악한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훈련 과정 등에 지원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건조특보도 계속해서 확대 발표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